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제헌절인 오늘도 여름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내륙에 30에서 80mm, 대구와 그의 경북에는 10에서 60mm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빗줄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모레부터 비가 그친 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초복인 일요일부터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오름세 보이며 무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계 인사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탈핵단체들은 핵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회귀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전 관련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AI 시대 원자력 발전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는 AI 시대라는 게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입니다. 심장과 머리가 따로 떼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 탈핵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원전 관련 기업 대표의 산자부 장관 임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평생 이제 원전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부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려고 하는 의구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되게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 정부의 탈핵 기조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경제적인 것들을 봤을 때 원전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펼치는 새로운 정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폐지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관련 업무를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규제와 육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포항시 죽장면 가사리 69번 지방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왕복 2차로 지방도에 200세제곱미터의 바위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통행이 금지됐고 전신주가 무너져 300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중장비 4대를 동원해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정전도 해소됐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최근 비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할인 행사를 지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커다란 상자에 탐스러운 수박이 가득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지금 저번 주에 한 2만 원쯤 가까운데 지금 한 3, 4천 원 올랐네. 예, 지금 손자도 온다 하고 한끼네 방학 맞아가지고 뭐 준비 하나 하려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수박 상품 한 개 값이 7월 15일 기준으로 3만 원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 1년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올랐습니다. 3,000원 후반대였던 배추는 상품 한 포기에 4,500원을 넘었고 무값도 일주일 전보다 20% 넘게 뛰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한 20% 정도 이제 그 계산하는 데서 더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죠? 조금만 담아도 5만 원. 조금만 담으면 5만 원, 많이 조금 더 담으면 1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니까.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에 많이 쓰는 생닭값도 일주일 새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3만 5천 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매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지원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전국 12,000여 개 유통업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경북 농민들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민회를 비롯한 경북 농민의 길은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 수입 검토 지시는 전국 사과 62%를 생산하는 경북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전포고라며 검역 주권, 국민 건강권을 함께 파괴하는 것이기에 어떤 검토도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장관은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 등 윤석열 정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고 농업 민생 4법을 합의대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라 직원의 횡령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한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10억여 원을 빼돌렸습니다. 북구의 한 금고에서 일하던 차장급 직원은 고객이 신청해 통장에 받아둔 대출금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딴 금융사고에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불안합니다. 그런 거 있었을 때는 큰일 나죠. 그죠? 믿었던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그 금고 부실을 못하니까 이런 그런 사건이 터져보니까 내 돈 하나 걸려있어요. 다 빼려가죠.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9월 말까지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금고 100여 곳을 특별 점검합니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부 고발 인센티브를 기존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강화를 하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역본부가 전국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분기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 금감원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스탠다드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식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새마을금고가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감독을 받는 사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404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특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체류형 고급 숙박시설로 개발해 특급 호텔 수요를 해소하고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복합개발 방식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난 1월 사전 공모에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긍정적으로 평가돼 본 공모로 이어졌습니다. 경주시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이달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당초 연매출 1억 원 이하이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동일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블랙핑크 제니가 뮤직비디오에서 신라시대 금관 꾸미개 의상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해 세계 K-팝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금관 꾸미개를 비롯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신라시대 황금 장신구들이 현재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공개된 제니의 솔로 신곡 제네 뮤직비디오. 1500년 전 신라 여왕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금관 장식이 시대를 뛰어넘어 K-팝 여왕의 복귀를 알립니다. 세계 팬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신라의 금관 꾸미개. 화려한 양 날개 위에서 흩날리듯 움직이는 금장식은 한반도 최고의 세공 기술을 자랑했던 신라의 미적 감각이 잘 드러납니다. 그럼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도 만들어지는 기법인데 금속 공예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금속 공예고 현대에서도 아마 저 기술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 장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이던 신라시대 국보급 장신구 6점이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립박물관 유물 지역 순회전의 일환인데 특히 신라시대 황금 장식 유물들이 국립박물관 밖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국보 제90호 금귀걸이. 수백 개의 금구슬과 금실을 촘촘하게 붙여 화려한 거북 등 문양과 꽃을 새기고 그 아래 수십 개의 나뭇잎 장식과 하트 모양의 장식을 다시 금실로 본체와 연결하는 등 신라 금 세공 기술의 정점으로 손꼽힙니다. 신라 장신구 중에서는 최고의 그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라든지 아니라면 전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립박물관에서만 전시가 됐던 유물들입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국보급 보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 촉감을 경험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금 귀걸이를 1:1 크기로 복제한 제품입니다. 0.5mm의 가느다란 금실과 금 구슬의 섬세한 표면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의성경찰서는 전시 기간 중 조문국 박물관 주변을 24시간 순찰합니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강원도 삼척에서 순회전이 이어지지만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은 금관 꾸미개는 10월 에이펙 행사를 위해 먼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까지 이틀간 경주를 방문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숙소와 문화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며 숙소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북도는 정상급 귀빈 전용 객실 확보와 함께 글로벌 VIP 응대 교육을 실시하며 숙소 서비스 수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하며 공식 외교 무대의 주최국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포항시는 종합점수 90.25점을 받아 전국 평균 78.1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포항시는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어제 포항시 남구지곡동 포스코 국제관에서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료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저탄소 고부가 가치 소재 전환, 관광 마이스 산업 고도화 등 포항의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북현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는 포항시 남구 지곡지구를 고품격 녹지 중심의 스마트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야 하며 스카이라인 재편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녹지 속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후보자가 대학 총장 경력을 갖고 있지만 유초 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은 부족하고 현행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 중학생이었던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등 도덕성이 결여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대언절인 오늘도 여름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내륙에 30에서 80mm, 대구와 그 외 경북에는 10에서 60mm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모레부터 비가 그치고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1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김천도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영주는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0도, 영주는 28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30도 전망됩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초복인 일요일부터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오름세 보이며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